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수열 AN이 주어져 있고요. AN의 모든 원소는 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열들의 숫자를 정의할 때는 두 수의 합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의 상황을 가지고 홀수면 그냥 쓰고 짝수면 2로 나눠서 그 몫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1과 6이 주어져 있는 상태니까 중간의 값들을 수를 대입해 가면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찾는 과정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1이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제 A의 2가 어떤 수냐에 따라서 A의 3의 값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이거니까 일단 뭐 짝수일 때의 점검이 쉬우니까 일단 짝수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번 하고 2번은 이제 홀수일 때도 조금 있다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A의 4는 그러면 4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어쨌든 홀수니까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A의 5 그럼 두 개를 더한 보니까 4n 6n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니까 3n 플러스 1이라고 써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A의 6 A의 6은 지금 요 두 개를 더해주면 7n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이니까 2분의 7의 n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둘을 써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n이 홀수가 될 경우에는 이렇게 써지는 거고 여기는 n이 짝수가 되면 여기는 짝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써질 거예요. 자, 어쨌든 둘 다 얼마가 되도록 만족을 해야 되냐면 34. 그렇게 해서 이걸 만족하는 n이 존재를 하게 되면 즉 자연수 n이 존재하면 이제 그 값을 a의 2의 값이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서 7의 n을 찾아보면 32가 되니까 이걸 만족할 수는 없겠죠. 정수가 7, 5, 35니까 여기는 그러면 7의 n 요거는 해당 사항 없고요. 여기는 7의 n이 68 거기다 2를 빼주면 66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도 이제 해당 사항이 없게 돼 있죠. 그래서 A의 2가 짝수일 때는 전혀 만족하는 수가 없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A의 두 번째 항이 홀수일 때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두 개를 더해 주시면 짝수 2n이 되니까 n 반을 나눠서 써야 되고 3n 마이너스 1이 요 두 수의 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n이 여기서 홀수가 되면 이 수가 짝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 상황은 이제 둘로 나눠져야 돼요. n이 홀수. 이렇게 되면 나누기 2를 해야 되고요. 나누기 2를 해야 되고 n이 짝수가 되면 요거는 3n-1 자체가 홀수니까 그냥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A5도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의 라고 해놓고 더해주면 5의 n 마이너스의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n이 홀수 그러면 요게 이제 자연수가 되는 상황이니까 요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상황에 따라서 그걸 또 2로 나눈 거니까 4분의 5의 n 마이너스 1 즉 여기서 요게 4의 배수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또 2로 나눈 값 자체도 짝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요게 그럼 또 2로 나눠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써볼게요. n이 짝수일 때 요 아래수가 되는 상황이면 얼마가 되냐면 두 개의 합이 4의 n 마이너스의 1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n이 짝수가 되니까 얘는 홀수 그냥 그대로 가겠죠. 그럼 여기 두 개 더해주면 7의 n 마이너스의 2. 근데 n이 짝수니까 요 녀석은 또 짝수가 되니까 나누기 2 이게 a의 6이 되는 거예요. 요 뒤에는 잠깐 놔두고 여기에 34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7의 n 얘가 68 그럼 여기는 7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오, 드디어 하나 찾았습니다. n이 10 n이 10 그럼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a의 2 값이니까 n이 자연수고요. 첫 번째 우리가 원하는 값이 하나 나왔어요. a의 10 뜨면 얘가 19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아래쪽에서 이제 찾은 수가 되겠고 위쪽에서도 이제 계속 써보도록 할게요. 이 두 개를 이제 더해 보시면 2분의 8의 n 마이너스의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게 지금 4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건데
요거는 n이 홀수가 되면 여기 n이 홀수면 이 전체가 홀수가 됐으니까 여기가 33 이렇게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또 4의 n이 34니까 35니까 요거는 또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래쪽에서도 더 더해 봅시다. 자, 두 개를 더해서 또 써보면 4분의 11n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가 2 곱하고 3 마이너스에 2,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이 이제 34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뭐 이 다음 상황도 좀 하나는 보긴 해야 되는데 34를 먼저 살펴보시면 11n 이렇게 해보면 여기 4 곱하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여기 6 136에다가 139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 녀석이 또 해당 사항이 없죠. 뭐가? 자연수가 아닌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살짝 이 부분이 그러면 이제 짝수가 만약에 됐다면 또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8분의 11n 마이너스 3도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 이게 34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한번 풀어봅니다. 자, 그러면 11n 마이너스의 3 그러면은 84, 32 여기가 3 올라갔으니까 200 얼마죠? 3, 272 이렇게. 그러면 이제 11n이 275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서 n을 찾아보면 2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숫자가 되니까 나머지 모두 자연수인 거 확인하시면 a의 2는 여기가 49 이렇게 또 다른 수를 하나를 찾을 수가 있고 요 두 개의 합을 구해주면 68이라고 하는 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수를 이제 대입해서 정리하는 거라 조금 불편하긴 해도 짝홀수를 잘 생각해서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는 처음 조건은 그래도 많이 봤던 조건들이고요. 이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y는 fx라고 하는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t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꺾어 올리는 그래프 많이 봤죠. 근데 이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이 좀 어렵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수 k의 개수가 h의 t, 물론 이 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리미트 x가 k보다 큰 쪽으로 갈 때의 x-k 절대값 없애면 이렇게 되겠죠. gx 마이너스 g의 k 이런 상황과 이제 우리는 x가 k 마이너스일 때 x 마이너스 k 분의 gx 마이너스 g의 k 이렇게 썼는데 분모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야 되거든요. k보다 좀 작으면.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개의 값이 똑같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얘가 0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제 상황을 두 개로 나눠 보셔야 되는데 뭐냐면 일단 이 값 자체를 우리가 구하는데 어떻게 구할까를 보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x축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함수를 y는 fx에 마이너스 t라고 하는 함수를 먼저 그린 다음에 이제 꺾어 올리는 걸로 할게요. 그럼 이제 이게 t라고 하는 게 4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y는 t 잘못됐습니다. y는 fx가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y는 t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죠? 요거. 여기서 이제 꺾어 올려져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리기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우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요거를 x축 딱 잡고 꺾어 올립니다. 이렇게 꺾어 올리죠. 이렇게. 그러면 요 그래프가 y는 g의 x 이렇게 되죠. 요때 요 두 개의 값이 똑같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요 녀석은 우미분계수를 의미하고 얘가 마이너스가 없으면 좌미분계수를 의미해요. 근데 좌미분계수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실제 좌미분계수의 부호를 바꾸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문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점들을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개수가 존재를 하는 미분 가능한 값일 때 우미분계수하고 자비분계수 당연히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가 0도 아니고 그럼 이 두 개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처럼 여기 미분계수가 존재하는데 애초에 값이 0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인 거나 붙이지 않은 거나 똑같으니까 첫 번째 조건에는 G죠. G 프라임의 K가 0 나오는 지점. 바로 이제 이렇게 미분이 가능하다면 저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우미분계수. 즉 얘의 값을 요 기울기가 요거의 값을 의미하는 거고 근데 여기는 이제 좌미분계수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잖아요. 근데 좌미분계수도 원래 여기였겠죠. 이게 꺾어 올리기 전에는.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녀석이 실제로 이제 요게 될 건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꺾어 올려서 즉 얘를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서 내려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요 직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두 개가 같게 되는 상황인데 요 함수는 4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 꺾여지는 모든 지점에서는 그냥 애초부터 같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G의 K가 0이 되는 첨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꺾여 올려지면. 그러면 이제 그 녀석의 개수가 HT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HT의 값은 몇 개냐면 꺾여진 점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리고 미분에서 0 나오는 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니까 전체 7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예를 하나 들어봤고요. 자,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가 4보다 약간 클 때 HT가 5고요. T가 4에서 그리고 마이너스 60에서 이제 불연속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불연속점이 2개, 4보다 약간 클 때 5개 이 상황을 고려를 해서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추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낮이가 서로 다르면 이렇게 있는 그래프를 꺾어 올려진 그래프로 다 해석을 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놓고 T값이 여기 있을 때, T값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밑에서부터 T가 0이었다가 이 점에 딱 타면 일단 HT 여기의 값은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얘보다 약간 크면 세 개에 두 개를 더하니까 5개. 즉 불연속인 지점은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는 5개였다가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얘보다 약간 더 크게 올라가면 7개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5, 6, 7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여기도 불연속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계속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계속 지나가는 이 상황에서 보면 위에 올라가면은 5개, 얘보다 안에 있을 때는 7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봤더니 HT가 불연속인 게 몇 개냐면 3개가 돼야 돼. 얘는 2개밖에 없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프를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극소값이 서로 같은 이런 그래프. 근데 4차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극소값이 서로 같으면 대칭성이 있어요. 이렇게 대칭성. 이거는 Y축인 이렇게 대칭 그래프가 돼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fx를 추론을 할 거고요. 근데 또 하나 보면은 f의 2가 4라고 돼 있거든요. f가 4. 그럼 여기 4니까 결국은 극대값과 서로 같은 위치에 있는 거라서 어쨌든 이 높이가 여기 똑같은 요런 지점에 여기가 이게 만약에 똑같다고 하면요. 여기에 지금 이제 f의 2,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니까 2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요 그래프를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4차 함수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고 내 y축 대칭인 함수는 짝수차의 함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극값도 있어야 되니까 이 개수를 쓸 때 2의 2제곱 x의 제곱 플러스 b 뭐 이런 형태로 놓으면 좀 더 모양이 좀 좋습니다. 짝수인데 미분에서 0 나오는 것을 찾기 편하게 이렇게 놨고요. 그래서 요거 평행 이동한 녀석으로 찾을 거니까 여기가 세제곱 마이너스의 4a제곱 x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0과 플러스 마이너스 a니까 이 녀석을 x 이퀄 마이너스 a, 이거를 x 이퀄 a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개수들을 찾으면 되고, 근데 이 값은 뭐였냐면 4가 되죠, 그죠? 그럼 이제 b가 4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a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냐면 마이너스 60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a의 4제곱 마이너스의
2a의 4제곱 플러스 4가 마이너스 60 이렇게 나오면 a의 4제곱이 64. 다시 말해 a의 제곱은 8. 뭐 이렇게 얻어지겠죠. 그러면 요 함수식이 나올 건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fx를 찾는 건데 fx는 어떻게 되냐면 평행이동을 적당히 해야 돼요. 평행이동을. 어떻게 평행이동을 하냐면 y는 fx죠. fx라고 쓸게요. x축으로 예를 들면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을 했다고 치면 x-m의 제곱 마이너스의 16 4제곱이죠. x-m의 제곱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이제 써질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여기 f의 2는 4 나와 있는데 요 값 이용해서 찾아도 되는데 저렇게 놓고 대입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의 2 그러면 요게 4니까 여기는 2-m의 제곱 4제곱 마이너스 16의 2-m의 제곱이 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2-의 m의 제곱으로 묶어서 2-m의 제곱 마이너스 16 이거는 단순 연산들이니까 다 계속 찾아보면 m이 2도 나오고요. m이 여기 0 나오려면 이게 뿔마 4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6 나오고 m이 마이너스 2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값들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f'2가 0보다 큰 녀석을 찾으시면 돼요. 그건 그렇게 어려운 거 가정 아니니까 우리가 각자를 다 해봤다고 해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여기가 f의 x는 그냥 한번 해볼까요?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2가 실제로 이 녀석은 아까 a가 8이었 a 제곱이 8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나와요. 뭐 비례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차분하게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여기가 y축이 돼요. 여기가 요 그래프 잘못했죠? 요 그래프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y축이 돼요. 마이너스 2만큼 요게 2보다 약간 큰 수잖아요. 그러면 2일 때가 접선의 길이가 양수니까 저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요 값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x 플러스 2의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x의 플러스 2의 4제곱 마이너스 16의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지금 뭐예요? f의 4잖아요. 그죠? f의 4를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724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f의 h의 4값도 또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녀석은 이걸 평행이동하기 전에 이 상태에서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y는 4 여기다 갖다 놓고 구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5하고 이거 더해서 729를 답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프 추론 문제는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 중에 하나니까 연습을 많이 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 문제이고요. 이제 함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고 이거 딱 이 조건을 보면 우리 떠오르는 거 있죠. 전형적인 중복 조합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밑에 나번 조건이 다 만족해야 되는 조건인데 조금 복잡한 조건이 돼요. 뭐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즉 f2가 1이 아닌 상황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 되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수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1, 2, 3, 4, 5라고 하는 5개의 값을 가진 각각의 집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네들의 대응 관계를 우리가 f라고 얘기를 했는데 f2가 1이 아닌 상황이면 1이 아니면 그건 뭐 여러 개가 있어요. 2도, 3도, 4도, 5도 뭐 여러 가지로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상황이 좀 복잡하니까 우리는 좀 다르게 좀 해보요. 마찬가지로 f의 4 곱하기 f의 5가 20보다 작다. 그럼 여기 숫자들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제일 큰 수하고 4하고 5니까 함수값이 웬만하면 두 수를 곱하면 20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근데 20보다 그러면 크거나 같게 되는 상황은 뭐냐 봤더니 F4가 4일 때랑 F5가 5일 때랑 4, 5, 20 나오는 경우하고
아니면 F4가 5, F5도 5 이렇게 해서 25 나오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의 조건을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이게 F의 2는 2를 만족하는 뭐 사건으로 좀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는 사건을 A라고 하고요. 그 다음 여기 F의 4 곱하기 F의 5 얘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20보다. 요거를 이제 B라고 얘기를 하면 나번 조건은 어떤 느낌이냐면 A와 B가 있다면 그 녀석이 또는으로 되어 있는데 그 녀석의 여사건인 경우의 수의 개수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뭐 말로 하는 게 하고 식을 써보니까 이렇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뭐 그냥 뭐 그닥 어렵지 않게 하는 이제 드모르가 법칙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를 반대로 해주면 우리는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그러면 F의 2가 1이 아니고 결국은 이게 2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상황을 요거는 다 만족하는 상황에서 그럼 이제 중복조합이 몇 개예요? 여기 5개의 원소에서 여기 5개의 원소를 중복이 되도록 선택을 한 다음에 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거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원소의 개수를 여사건을 빼야 되니까 물론 이제 중복 조합 조건은 만족하는 상황에서예요. 중복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집합의 개수라고 해야 돼요. 경우의 수 개수 뭐 이렇게. 예.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이제 빼주면 되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중복 조합인데 NA 즉 A가 1로 간 모든 경우를 이제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그러면 2가 1로 갔으니까 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고 나머지 숫자들은 지금 1은 3에도 대응될 수 있으니까 5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고르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NB라고 하는 건 뭐냐면 20. 그러니까 중복 조합을 쓴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 원소 1, 2, 3, 4에서 얘네들을 고르면 되겠죠. 그죠? 1, 2, 3. 요 4도 그러니까 4에 H에 3 이렇게. 그리고 또는 어떻게도 될 수 있냐면 여기 4가 이렇게 연결이 됐다면 어떻게 돼요? 1, 2, 3, 4, 5 요걸 가지고 1, 2, 3 요거 하는 경우를 이제 모두 빼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에 H에 3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B만을 만족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실제 이렇게 돼요. 더하기. 요 조건을 모두 다 만족을 하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될 때, 이건 뒤에부터 했네요. 주황색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 여기 좀 이렇게 가로가 쳐지겠죠. 두 가지 상황. 빨간색과 주황색. 자, 그러면 1은 1로만 가야 되잖아. 그죠? 그럼 3이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개? 3이 1, 2, 3, 4, 5, 5개가 모두 가능하죠? 그럼 여기는 5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요거하고 요렇게 만족하는 거예요. 색깔로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빨간색인 상황은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빼고요. 빨간색인 상황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1이 갈 수 있는 건 또 1밖에 없잖아요. 3이 갈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 1, 2, 3, 4 네 가지가 가능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요걸 계산해 주시면 돼요. 실제로 5에 H에 5 이렇게. 계산은 여러분들이 좀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 126 마이너스에 81 이 괄호 치는 게 좀 81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45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문제인데 문제 조건을 좀 갖다 놓고 드모랑의 법칙을 살짝 좀 쓰면 편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다르게 하다 보면 경우 나누기가 좀 많아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미적분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적분 30번은 등비 수열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절대값 x 얘가 1보다 클 때는 얘가 x가 되고요. 절대값 x가 0일 때 이때도 1일 때 이때를 따져보면
여기는 0, 여기는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x가 돼. 그래서 요거의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fx의 그래프를 살짝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 여기도 마이너스 1 하고 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때 y는 x랑 마이너스 x라는 보조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좀 좋겠어요. 1과 마이너스 1은 때 함수값은 0이고 요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지금 y는 fx의 그래프가 됩니다. 근데 이 조건을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k가 자연수일 때 구간이 주어져 있고 그때마다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함수를 해석을 해보면 재밌게도 이렇게 돼요. y는 f의 x를 x축으로 2k-1배 y축으로 2k-1배 한 그래프가 돼요. 우리 이제 구간은 어디에서? 요 구간에서. 자, y는 x라고 하는 게 일부이긴 하지만 요 그래프를 x축으로 2k-1배, y축으로 2k-1배 하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있겠죠. 여기 1,1이 2k-1배 하면 요 2k-1, 2k-1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그려지긴 하는데 그냥 그 모양. 마찬가지로 요 x가 음수일 때도 뭐 마이너스 1, 2k-1배 하면 2k-1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또 그려지게 돼요. 양쪽으로 이렇게 확대된 모양으로 그려지니까 결국은 시작점이 1이니까 궁극에는 2k-1배를 하면 여기가 2k-1, 여기도 2k-1, 그리고 나머지 그래프는 그대로 이렇게 전 조금 커진 형태의 그래프로만 되는데 대신 이제 구간이 되게 중요해요. 구간. 자, 구간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x가 음수면 마이너스 2k, 여기가 마이너스에 2k 마이너스에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x가 양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2k 마이너스 2, 여기가 2k 이렇게 돼. 근데 이제 그것도 아까 쓸 때 잘 보세요. 요 1이 2k 마이너스 1 된다고 그랬잖아요. 2k 마이너스 1에 오른쪽으로 플러스 1, 왼쪽으로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2, 요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왼쪽으로 1, 오른쪽으로 1 떨어진 녀석의 그래프를 그린다고요. 그럼 결국은 이게 더 커지는데 왼쪽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조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는 항상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 그래프를, 그리고 0에서 2까지 여기 요 그래프를 갖다 이어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키워서.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너스 1이 더 커져서 k가 만약에 2가 되면 3이니까 얘가 3 딱 돼가지고 그래프가 더 붙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연결을 해서 그려보면 되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그래프 그린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t가 0에서 10 사이에서의 y는 t하고 y는 gx하고 만나는 것을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실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음수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양수만 할게요. 양수 뭐 10까지 가야 되니까 이제 조금 크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다고 해볼게요. 어쨌든 10의 상황이니까 10 좀 크게 그래서 볼게요. 왼쪽 오른쪽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자, y는 마이너스에 x 하나 그려놓고, y는 x 그려놓고, 요거는 y는 x, 여기는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근데 자 보세요. k가 1일 때는 구간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 그래프가 1 그냥 그대로 그려져요. 1. 근데 음수는 지금 안 그리려고 해요. 음수는 아래쪽에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점은 찍을게요. 이 점은 찍고, 그 다음에 이건 안 그리고 요 2일 때부터 여기 때까지가, 여기는 하얀 동그라미고 여기도 하얀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똑같이 그려지는데 이 왼쪽에서는 요거의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그럼 여기가 하얀 동그라미 하고
여기는 새카맣고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죠? 사실은 이쪽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데 그 다음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해갖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여기도 3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4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때 요 오른쪽 요게 더 커져서 이 1이 3으로 가서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그럼 여기가 하얀 동그라미, 여기도 하얀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새까만 이런 형태의 상황이 되고요. 다만 우리가 요 구간을 잘 보면 여기가 지금 이 하얀 동그라미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4까지 그렇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3, 그럼 여기는 하얀 동그라미 이렇게 하고 여기가 새카만 동그라미 이렇게. 사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 새카만 동그라미. 그러면 이게 계속 여기에 이렇게 갇혀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y는 t하고 안 만나는 게 어디냐 보면 y는 t를 이렇게 그려봐요. 그럼 여기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양수일 때. 여기 안 만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만나잖아요. 이 근처에 다 만나고 여기 또 안 만나고 여기 만나고 그게 얼마야? y는 1. 또 해보면 이건 뭐예요? y는 3. 그렇게 해서 또 해보면 y는 5.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1, 3, 5, 7, 9 홀수 5개 연속되는 걸 더해야 되니까 5, 25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대 축소를 하나씩 대입해서 그리면 불편한데 이걸 그래프의 확대로 이해하려면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특성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30번 문제는 타원하고 쌍곡선하고 두 개가 결합된 문제가 되고요. 초점도 나와 있고 나머지 사항들도 있는데 그림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하고 F'의 좌표를 C, 여기 마이너스 C라고 일단 주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정삼각형 BF의 P가 주어져 있는 거니까 이게 정삼각형이고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 문제에서 수직하게 이렇게 올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높이가 서로 같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수직 이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여기 장축의 길이하고 삼각형 BQR의 둘레의 길이의 차도 있고 BF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는 C로 표현하는 것보다 항상 구하고자 하는 변수를 구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L1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 길이가 L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도 L1이 되겠죠. 그러면 정삼각형 BF의 P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2의 L1 이렇게 2의 L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타원 C의 장축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타원의 성질상 장축의 길이는 초점까지의 거리의 두 거리의 합이니까 여기 L1이니까 여기도 L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장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합하면 되니까 3L1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삼각형 BQR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BQR인데 이 쌍곡선이 초점이 B하고 A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이렇게 그어보면 이건 정삼각형이 되고 그러면 여기 한 변의 길이 이걸 L2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위에도 L2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L2고 그럼 둘레의 길이는 3L2가 될 거예요. 그 녀석의 차가 3. 이렇게. 그러면 L1에서 L2를 뺀 게 1이다. 우리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관계식을 하나로 해서 문자는 두 개니까 하나의 더 관계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특수각이 되죠. 여기가 60도. 그죠? 정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여기 A하고 Q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형이라 한번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A, Q의 길이를 실제로 우리가 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A의 Q의 길이는 아까 타원의 성질을 써먹었으니까 이제 쌍곡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Q가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고 A하고 B가 쌍곡선의 초점이 되니까. 그죠? 그러면 AQ의 길이에서 L2를 빼면 AQ의 길이에서 L2를 빼면 그거는 요 F도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L1에서 L1을 뺀 거죠. L1을 뺀 거죠. 따라서 A의 Q의 길이라고 한 거는 어떻게 돼요? L1 플러스 L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다 길이들을 다 구해보죠. 한 문자로 통일하는 게 좋으니까 L1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L1이잖아요. L1을 구해볼게요. L1 그러면 여기가 L2는 L1-1이잖아요. L2는 L1-1 그러면 2L1-1 그래서 AQ의 길이를 구했고요. QF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F는 2L1에서 L2를 빼면 되겠죠. 2L1에서 L2를 빼면 되겠죠. 근데 L1-L2가 1이었으니까 L1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L1으로 요 길이들이 다 표현되어 있으니까 코사인 정리를 살짝 써보면 AQ의 길이의 제곱은 2L1-1의 제곱은 각각 여기 QF의 길이가 L1 플러스 1이었잖아요. 이거의 제곱 더하기 L1의 제곱 마이너스 2L1 L1 플러스 1 코사인 60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가 2분의 1이니까 좀 정리가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4L1의 제곱 4L1 플러스 1 L1의 제곱 여기도 L1의 제곱 이렇게 하면 L1의 제곱 하나 없어지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없애고 L1의 제곱 날라갔고 더하기 2L1 여기 마이너스 L1 그다음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거 없어질 건 좀 없어지고요. 네. 따라서 3의 L1의 제곱 여기가 L1이니까 마이너스 5L1이 0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L1이 0은 아닐 거니까 3분의 5 그죠? 그럼 L1이 3분의 5니까 60 곱하기 3분의 5 그러면 이게 100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원하고 쌍곡선의 정의를 좀 이용을 하고 간단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